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이 가진 희망사항일 텐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죠. 최근엔 자체 연구소를 통해 피부 건강에 효과적인 성분을 개발하는 등 화장품 업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K-뷰티로 또 다른 한류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매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피부 상태를 측정해주고 각자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는데요. 과학이 접목된 화장품, K-뷰티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을 만나봅니다. 네,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여성들에게는 주요 관심사인데요. 특히 이 봄철 황사가 시작이 되면 올해는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대표님과 함께 피부 건강 사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주변에서 누가 이 화장품 쓰고 피부 좋아졌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여성분들은 특히 관심이 확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성분이 들었냐 자체를 나에게 맞냐 안 맞냐를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브랜드였다면 요즘에는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도 이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코로나19에다가 미세먼지 등등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예. 특히 그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면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등 피부가 예민해진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특히 화학 제품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지면서 순한 성분을 가진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화장품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유행이 돌면 비슷한 화장품이 시장에 많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성분을 개발하고 또 피부 개선 테스트를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에는 특히 새로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선택을 한다 치면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워낙 많은 브랜드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1만 개가 넘는 브랜드가 시장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피부 타입이라는 게 보통 지성, 건성, 복합성 이렇게들 많이 나뉘긴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볼은 굉장히 기름진데 이마는 건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래서 누구나 피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순하고 건강한 그런 화장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자, 건강한 피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곳, 이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 직접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건강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최근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작년부터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저희는 모공이 늘어지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모공 탄력에 도움이 되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을 하면서 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원이 하나하나 성분을 확인하고 조합해 화장품을 만든다는 이곳. 개발하는 데 있어 철칙이 있다고요? 저희는 민감성 피부들을 위해서 성분을 한 번 더 체크할 뿐만 아니라 민감성 피부들을 대상으로 1차 자극 시험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하면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임상기관에다 의뢰를 하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걸 앞에 두고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우리 제작진이 직접 발라봤는데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요새는 저자극이 트렌드여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게 당연하실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효과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연구원의 일인데요. 자극이랑 효능이랑 맞추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내 피부에 맞아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화장품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요새는 성격 유형도 MBTI로 검사를 하듯 피부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 피부 상태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피부 진단 할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일로 앉으시면 돼요. 진단기기는커녕 휑해도 너무 휑한 이곳. 여기서 피부 진단을 한다고요? 봤는데 아무 장비도 없는 것 같은데 뭘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스마트폰 하나면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자동 피부 진단 기술이 있다는 사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는데요.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하면 진단 준비 완료. AI가 자동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해 내 피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수분이랑 민감 점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더 케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분은 100점이 나왔어요. 과거 진단 정보를 분석해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피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스킨케어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그간의 테스트 이력을 통해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촬영하면 피부 진단 결과와 빗대어 내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타사의 화장품도 검색할 수 있어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서비스라고요. 제 피부랑 80% 정도 적합하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용해서 제 점수 80점까지 올려보고 싶습니다. AI 피부 진단을 통해 쌓인 데이터는 여러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화장품 연구 개발에 귀한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46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피부 진단을 받았다니 수치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피부는 단순히 건성이나 지성으로 나뉘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화장품이 어떤 것인지 인생템까지 찾아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피부 상태를 측정하려면 피부과를 무조건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AI 피부 진단 테스트 인기 아까 뭐 수치로도 보니까 굉장하던데요. 네, 아까 예. 영상에도 나왔듯이 네. 지금까지 무려 46만 건에 해당하는 저희가 피부 타입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현재 피부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피부라는 게 원래 꾸준한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화장품을 우리가 사러 갔을 때 이 화장품이 나에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사실 즉석에서 확인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AI 피부 타입 테스트를 통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네, 사실 그 요즘 소비자들은 좋은 성분만큼이나 내가 쓰는 화장품이 정말 내 피부에 적합한지 그리고 또 내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피지가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보습 효과가 뛰어난 쉐어버터 성분이 들어있는 건성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더 번들거릴 뿐만 아니라 자기 피부에 원래 있던 피지와 쉐어버터 성분이 섞이면서 모공을 막기도 합니다. 이 모공을 막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드름균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가장 싫어하는 혐기성균입니다. 그래서 모공이 막힐 경우에는 여드름까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들이 좋다고 추천을 해도 그 친구와 내가 이마부터 턱끝까지 피부 타입이 다 똑같지는 그럼요.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간 쌓인 데이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네. 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 AI 피부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 빅데이터 결과에 근거한 데이터인데 가장 많이 나온 피부 타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네. 1번 건성, 2번 지성, 3번 복합성, 4번 민감성. 아무래도 복합성 3번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T조는 지성이고 볼은 건조해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정답은 4번 민감성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 무려 87명이
민감 피부를 가진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특히 색조 화장품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고 또 수면은 부족해지고 또 각종 환경 오염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자외선 노출 이런 피부에 안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갈수록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DS 타입, 다시 말해서 민감 건성 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피지량이 떨어지게 되고 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콜레스테롤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 사는 지역에 따른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도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제주도에 사는 그녀와 그렇죠. 서울에 사는 그녀가 환경적으로 다르니까 맞습니다. 피부 상태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수집된 46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봄에는 자외선 지수가 가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요. AI 피부 타입 분석 결과를 봐도 봄철에 색소 지수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이랑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자외선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예, 저도 봄철 황사바람 건조함 참 무서워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번에는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취업을 앞둔 MZ 세대 사이에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시다고요. 네, 요즘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지난 연말에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했는데 10명을 뽑는데 무려 3,000명이 넘게 지원을 네. 했습니다. 저희 경영 철학이 요즘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MZ 세대에게 사랑받는 경영 철학 다른 회사들도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네. 비밀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 주택자금 대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걱정거리가 많으면 일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하고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에서부터 MZ 세대들이 어머 너무 호감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계속 출산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안 낳겠다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졌는데 자, 오히려 반대 상황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지난 2022년에 사내 특수학계 출산율을 집계를 해봤더니 예. 무려 2.7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오. 출산율보다 3.5배 이상 높게 나왔는데요. 네. 당시 직원이 200명도 안 됐는데 1년 반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를 세보니까 31명이더라고요. 야. 저도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임신 전 기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예. 또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그런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실제 직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점심시간.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라는데요. 깜짝 등장한 대표님이 직원들을 위해 비타민을 쏘셨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깜짝 선물 자주 해주셔가지고요. 잘 먹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 카페에서 뜨끈한 차와 커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식사 후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역시 이것만큼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 게 없죠. 그런가 하면 회사 내부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독서 공간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요. 사내 복지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혜원 씨. 업무 시간에 진행되는 사내 클래스만
무려 20개를 섭렵했다는데요. 제가 클래스 때 만들었던 거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고체 향수고요. 이거는 터프팅 미니러그이고 이거는 라탄 트레이예요. 강사분들께서 재료를 다 갖고 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몸만 가면 돼가지고 되게 편하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몰랐던 재능이나 취향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자기 개발의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7.5시간 근무제나 안식 휴가제 같은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이곳. 직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이 바로 가족 친화 복지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출산한 건 22년 2월이고요. 21년 12월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서 23년 4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유연 근무제가 있어서 출근 시간이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기 등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재택을 사용을 해서 업무랑 육아를 잘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산 복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산율도 크게 바뀌었다는데요. 2022년 합산 출산율 2.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치인 0.778명에 비하면 약 3.5배 높은 수치입니다. 직원 복지 제도와 함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영 철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 열렸던 공개 채용 모집에서도 약 3,000명이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스펙 기재 최소화 등의 조건을 걸어 MZ세대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며 회사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회사 SNS 계정을 운영하는 등 신입 친화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입 계정처럼 되게 다양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신입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들과 같이 미팅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팀팀데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회사의 다른 부서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회사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두가 꿈꾸는 직장 생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굉장히 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올해 저희가 새로운 비전을 자유롭고 건강한 1인 기업가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고용에 기대어서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필살기를 닦아서 스스로 당당하게 회사와 계약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저는 1인 기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전문성을 키워서 자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준비하는 곳이 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대표님과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